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방입니다. 동탄 디에트르 퍼스테이지가 나름 파격 분양가를 내놓아서 충격이었죠. 84 AB 타입은 발코니 확장비 포함 3억 9천에서 4억 9천대로, 102 AB 타입은 4억 7천에서 5억 9천 선으로 나왔습니다. 당초 6억에서 7억을 예상했던 업계 사람들을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게 했죠. 이렇게 분양가가 신선할 줄이야.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최근 서울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오름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택지비 변동으로 인해서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였는데, 택지비 감정가는 얼마든지 그 기준점을 달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땅값이 상한가를 칠 때 택지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올라가자고요. 토지 조성 원가, 그러니까 택지로 조성될 당시의 땅값, 우가차카 우가우가 구석기 시대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자는 얘기가 아니죠. 적어도 공동주택이 들어설 땅으로 지정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감정가를 매기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준점이 백투더퓨처 하게 되면 공시지가는 분양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이번에 동탄 디에트르가 아주 우아한 롤 모델을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 동탄 땅값을 따지자면 이번에 나온 분양가는 거의 지가 상승분을 완전히 외면한 분양가거든요. 한마디로 오를 대로 오른 거품을 완전히 빼버린 거죠. 맥주는 거품이 있어야 잘 넘어가지만 아파트 분양가는 이런 거품을 걷어내야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에게 잘 넘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근래에 나온 아파트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중에 제일 뛰어난 설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 건물 껍데기를 들여다보면 좌측에 세 동의 건물이 보이죠? 이게 다 아파트입니다. 근데 아파트 방향 설계를 정말 영리하게 잘 뽑았어요. 건물 3개 동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 비껴가게 설계했죠.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건물이 조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서로 간의 간격을 틀어서 배치한 거죠. 별이 아름다운 이유, 서로 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쾌적한 이유, 동간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탄 디에트르가 이런 면을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49층 어마무시한 떡대를 가진 아파트 3개 동에 어설프게 자리 잡으면 이건 그냥 헬이죠, 헬. 게다가 동일 건물 안에서도 조망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꼭대기가 중앙 호실이 남향을 정주준하고 있고 왼쪽과 오른쪽 호실이 각각 남서와 남동을 향해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포지셔닝인 듯 합니다. 맨 우측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아뿔싸, 오피스텔 앞쪽으로 상업시설 건물이 거대한 덩치로 가리고 있네요. 그러나 이렇게 정면으로 향이 막혀 있으면 측면으로 틀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공식대로 오피스텔 동의 호실을 리벌버 권총, 그러니까 구멍이 숭숭 뚫린 탄창이 돌아가면서 발사되는 서부 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무기 있잖아요. 딱 그런 모습으로 오피스텔 호실들을 최대한 상업시설 건물 쪽으로 향하지 않게 설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정해진 한계 안에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포지션을 구현한 건물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칭찬하는 것 아닌가? 아무튼 설계 누가 했는지 몰라도 정말 깔끔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 건물들을 이렇게 용도대로 통일성을 이루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조망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독립성을 부여해서 방향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한 듯 보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더욱 분명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아파트가 자리 잡은 101동과 102동, 103동을 보세요. 대부분의 호실이 조망에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101동 1라인 조망이 앞 건물에 걸릴 수 있고요. 103동 4라인 역시 조망이 앞 건물에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나머지 라인들은 쭉쭉 뻗어가는 조망을 가지고 있죠. 다만 102동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소음에 취약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네요. 물론 3개 동 모두가 사면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차량 흐름이 적은 쪽에 위치해 있느냐가 더 유리한 로얄동으로서의 면모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로에서 벗어난 101동과 103동이 102동보다는 로얄로서의 잠재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 둘 중에서도 우위를 따지라면 101동이 조금 앞서 있죠. 왜냐하면 101동 2호, 3호, 4라인이 확실한 조망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동탄 유림 노르웨이 숲이 들어서는데 26층 정도 됩니다. 동탄 디에트르가 49층이니까 층수가 높을수록 조망은 평정이 될 수 있겠네요. 103동은 1라인, 4라인이 단지 내 건물의 조망이 가려질 가능성이 있죠.
일단 여기는 출입구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게이트, 북쪽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게이트, 이렇게 출입구를 완전히 분리해 놓으면 주상복합단지 주차장의 어수선함이 해소가 되죠. 일단 자차로 집에 들어갈 때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상업시설로 들어가기 위한 자동차, 아파트 오피스텔로 들어가기 위한 자동차, 얽혀서 입주민들이 원성이 잦아들지 않죠. 근데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남북으로 나눈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인 듯합니다. 평면도를 볼까요? 평형 타입이 딱 4가지라 심플합니다. 84AB, 102AB. 먼저 84A 평면도를 보면 3베이 판상형 구조를 이루고 있죠. 방이 알파룸 포함해서 4개입니다. 33평 크기에 전용률을 극대화한 거죠.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거실 크기.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치수까지 써놨을까. 거실 폭이 6.1m, 광폭 거실이죠. 그리고 침실도 4m 정도라서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33평에서 이만한 거실과 방 사이즈라면 잘 뺀 거죠. 대방은 이름 그대로 대방이네. 발코니 역시 3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방 거실 마통풍 바람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침실 3도 바람을 맞을 수 있는 위치에 있네요. 아마 84A 평형이 박 터지게 생겼어요. 102동 1라인 4라인, 103동 1라인 4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84B는 어떨까요?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를 가지고 있죠. 거실 폭이 4.7m, 84A보다 확실히 줄어든 사이즈, 침실 역시도 3m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3개입니다. 알파룸이 없어요. 그래도 3면 발코니, 타워형의 단점은 마통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래서 84A보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수들이 지원할 가능성은 적어지겠죠. 102A 타입을 보면 3베이 판상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6.3m의 광개토 대왕 거실, 방이 4개의 알파룸까지 있죠. 5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방 거실 마통풍 구조, 팬트리, 드레스룸 골고루 갖추고 있고요. 3면 발코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2A는 로얄동이라고 할 수 있는 101동 1라인 4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102B 타입을 보면 3베이 타워형 구조, 방 3개, 알파룸 1개. A 타입에 비해서 방이 하나 적죠. 거실 주방 마통풍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102A보단 저렴합니다. 102B는 101동 3라인과 4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망으로 보자면 거의 레이저 조망인데 여기도 무시 못할 로얄로서의 잠재성이 보입니다. 평면으로만 보자면 84A 그리고 102A가 구조상 선호하는 평면을 뜻합니다. 비선호 평면을 선택해서 치열한 경쟁을 피하기란 참 어려울 듯합니다. 워낙 동탄 디에트르 경쟁률이 극악에 가까울 거라 당해 고수들 그리고 서울 경기 수도권 고수들이 대거 몰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첨제에서 당첨되면 그만 상대는 신경 끄셔도 됩니다. 그러면 당첨이 돼서 분양대금을 납부할 때 어떻게 자금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시스템입니다. 중도금 40% 대출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중도금 20%는 연체로 돌리시거나 납부를 하셔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잔금 시기까지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분양가는 A타입보단 B타입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주의할 점은 102타입은 입주 시점에 15억을 찍고 장대 높이 뛰기를 해서 폴대를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온다는 사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먼저 84타입에 필요한 자금 대략 4억 8천으로 따지자면 계약금 20%, 9,600만 원은 수중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40%, 1억 9천만 원 받을 수 있겠죠. 나머지 20% 중도금 9,600만 원은 연체를 하거나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플랜 A냐 B냐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입주 시기 잔금 20% 9,600만 원입니다. 입주 날짜가 다가오면서 입주 시기 주택담보대출을 내셔야죠. 시세가 13억까지 올라간다 치면 9억 이하 40% 대출 3억 6천, 9억 초과분 4억에 20% 8천만 원, 토탈 4억 4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입주 시기에 필요한 자금은 4천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엊그제 DSR 기준이 7월부터 변동이 있을 거라고 발표를 했죠. 소득별 대출 금액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첨되시면 정확하게 시행사와 은행에서 대출 주판화를 다시 한번 튕겨보셔야 됩니다. 102 타입 필요자금은 6억 원 기준으로 따져보면 계약금 20% 1억 2천, 중도금 대출 40% 2억 4천, 나머지 중도금 20% 1억 2천, 입주시 잔금 20% 1억
2천. 여기서 대출이 나올 것이냐가 관건인데 시세가 15억을 넘어가면 주택담보대출 불가합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에 필요한 자금은 올 6억 원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102제곱은 각별히 본인 자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냉철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동탄 디에트르 퍼스티지 2021년 분양단지 중에 가장 매력적인 신축 아파트입니다. 첫째, 파격적인 분양가. 둘째, 파워 있는 평면도. 셋째, 파괴적인 시세 차익. 넷째, 파란을 불러올 입지. 이렇게 네 가지 파가 동탄 디에트르를 동탄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꼭 도전하셔서 그 중심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